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좋은 바이오 회사를 어떻게 알릴 거냐 시장에. 이게 재무제표만 갖고 안 되거든요. 얘를 그렇다고 회계 기준을 바꿔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거를 가지고 회사를 판단하면 좋겠다. 꼭 이게 회계가 아니고 회계 재무제표에 있는 건데 회계사들이 보는 관점 말고 이런 거가 있으면 이 회사는 좋은 바이오 회사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사실은 저는 이제 좀 원하는 건데 또 하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개발비라는 저게 많은데 저는 이제 저게 자산이나 아니라 이슈는 사실 이제 일단락됐다고 봅니다. 이미 이제 금감에서 지침을 내렸고 어찌됐든 특정 항목의 비용이 많다. 골고루 많은 게 아니라 특정 항목의 비용이 많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재고자산이 좀 특징적으로 보면 있다고는 하는데 저것도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회계사들의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해서 재고 실사를 하는데 재고는 엄청 많은데 가서 보면 뭐 냉장고에 있거나 얼려 있거나 딴 데 있거나 뭐 기체거나 뭐 액체거나 아주 골 때리는 그런 거죠. 대표님 맞죠? 네. 종합적으로 이제 재무제표를 보면 도대체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이오의 특징인데 전 세계 이제 바이오 회사 시가총액 쭉 비교해서 순서대로 쭉 놓은 건데 우리나라의 셀트리온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한 20위권, 10몇 위권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점점 올라가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차이는 엄청나죠. 근데 이제 자꾸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따라해라 얘기를 많이 하죠. 시장에서도 그렇고 당국도 그렇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총 433조인 회사가 개발비 안 잡죠 당연히. 이 돈 주고 사오는 것도 금액이 어마무시하죠. 우리처럼 뭐 몇십억 몇백억이 아니라 조 단위로 사오는 거니까 몇십억 뭐 몇백억은 그냥 비용처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이렇게 선진국 뭐 선진 기업들이 하니까 이렇게 해라. 괴리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시장에 우리 코스닥 쪽인데 일단 셀트리온이 1위고 한 28위까지 보면 제가 뭐 세보진 않았는데 절반 이상이 바이오가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또 현실적으로 바이오 회사가 시장에서 굉장히 성장하고 우리 주변에 많고 있는데 우리가 얘를 언제까지 그냥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할 수만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특화된 뭔가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시장에서도 이미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또 상장하는 바이오텍 회사들이 개발비를 자산화해서 상장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비용 처리하고 있고 감사위가 비용 처리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 회사가 재무제표상으로 우리가 뭔가 하고 있으면 나타낼 수 있는 게 사실은 연구개발비밖에 없거든요. 경성연구개발비. 얘가 너무 줄면 시장에서 연구활동 안 하는?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서 사실은 이제 뭐 큰 이슈는 아닌데 이것도 이제 좀 고민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다 합쳐서 지금 항목으로 나오지 않고 주석상으로 나오는 그렇죠. 주석상으로 나온 것을 별도로 끌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연구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매출 원가에 들어가는지 뭐 연구결과로 들어가는지 저 구분이 그다지 회계 처리하실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지 몰라도 시장에서 평가할 때 연구개발비 총액이 중요하다 바이오 기업은 그러면 그걸 보고 또 평가를 하니까 지금 물론 이제 자꾸 시장이 허술하게 평가를 잘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중요한 이슈예요. 아니 제가 듣던 그 말씀은 근데 시장이 합리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큰 이슈는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근데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죠. 시장이 조금 불합리하게 평가하기도 하죠. 그건 인정해야 되니까. 총 연구 개발비라는 의미를 회계적으로 비용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기업이 총 한 해 동안 지출한 총 연구 개발비가 얼마냐 그랬을 때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캐시 지출액으로 따지면은 그걸 다 포괄해서 얼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연구개발비를 판관비 연구개발비랑 맞는 데도 있고 안 맞는 데도 있고 약간 기업마다 틀리게 가는데 그거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주석상에 공시하는 의무는 사실 회계에 관련된 거거든요. 자산을 갖다 비용으로 하는 생각비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거랑 저희가 이제 집어넣는 거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주석상을 몇 개 하다 보면은 정말 이거는 회계적인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그런 시장에서 평가하는 목적이면 캐시 지출액으로 넣어야 됩니다. 무조건 제가 볼 때는. 상가계획이라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눈다 그러면 현재 제품을 상용화해서 하는 부분이랑 개발 중인 걸로 연구개발비 나눠주면 더 평가가 잘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뭉쳐서 이렇게 공시가 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주석으로 이렇게 작성하다 보면은 시장에서 약간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고 정확하게 집계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좀 생각은 있습니다. 또 다른 방향은 그 건강원에 따른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하더라도 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평가해 주면 되는데 시장이 합리적으로 잘 평가할 수 있게끔 기업들이 또는 회계 어떤 서류나 여기에서 좀 빠져 있는 게 없는가, 시장이 이 바이오 기업이 잘 자랑할 수 있는 또 바이오 기업의 어떤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항목이 기준에 정해놓은 이 재무 항목에서 빠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돋보이게 발표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잘 강구해 보시면은, 그렇죠. 그럼 시장의 평가가 그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네. 물론 이제 그 양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그런 관리 종목 지정과 상패 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별도로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더 많은 회사들은 아까 이제 못 잡고 그냥 그러니까 계약서상에도 이 돈을 절대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써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뭐 5년, 10년 동안 그 돈을 이제 안 분하다 보면 투자자나, 아니 저도 이제 투자자 중에 하나니까 투자자나 아니면 일반 투자 입장에서 보면 뭔가 되게 큰 일을 했다고 그랬는데 1년에 들어오는 돈은 겨우 10억이야. 그런 거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업프론트 받는 딜을 했으면 그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딜인 걸 텐데, 그걸 이제 쭉 나눠놓고 나면은, 그래서 보면 뭐 12억씩 매출이 되는 회사 같으면 이게 뭐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시잖아요. 이제 그런 차이점들이 이제 막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제발 그냥 누군가가 좀 그래줬으면 좋겠어. 어느 항목에다가 우리 연구개발비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야. 그래서 자, 투자자 여러분들 앞으로 주석이 예를 들면 17번에서 20번 사이에 가면 이러이러한 항목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대략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걸 보시고 나서 그게 되게 의미 있는 거니까 그걸 봐주세요. 재무제표를 보면요, 우리 그거 봐가지고는 제대로 분석할 수가 없어요 라는 걸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뭐냐면 아무도 지금 이제 회계기준 정한 거가 지금 뭐 작년에 뭐 임상 3상 정한 것도 작년에 나온 거니까 뭐 어떤 회사는 이제 잡지도 못하고 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대체 뭘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오는 것들은 그 회사가 뭐도 개발하고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돌아가서 재무제표를 쭉 뽑아갖고 봤더니 개발비도 없고 뭐도 없는데 적자만 많이 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렇다고 해서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도 신문 기사 보고 투자해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제 사업 보고서를 봐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CPA 전문가 분들도 그 항목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뭐 직접히 간접히 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지식이 더 떨어지는 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문제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구 보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근거가 없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그 근거들을 누군가들이 만들어서 바이오 회사가 놓고 보면 뭐라도 좀 보자라는 것들을 이제 한번 컨센서스를 모아자라는 얘기가 오늘 취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주 훌륭한 기업이 이런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케이스 스타디를 하나 해놔놓으면은 그게 좋은 그 같습니다. 그 케이스 스타디 한번 해볼 만하네요. 업프론트 마일스톤 해가지고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를 요거를 갖다가 비슷하게 찾으려면은 미국 시장에서 데이터를 갖다가 평균을 내서 얘가 성공하면 얼마일 거야, 이런 식으로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저희 이제 우리나라 바이오 기업들이 수십 가지 이제 다양한 항암제라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얼마 받을 거야, 요게 약간 약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일스톤을 받는 방법이 임상 1상이 끝나서 뭐 이래서 계약을 하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연구개발비를 다 주는 방식도 있고요, 플러스 업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이제 하나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데, 결국은 개발비나 연구개발비는 다 보상을 받습니다. 근데 대체 얼마를 보상을 받냐에 대해서는 시장에 데이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그건 전부 다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구하려고 구글링도 해보고 요청도 해봤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체결해야 해서 어떤 이제 데이터화 할 수만 있으면 저희가 요 파이프라인을 하면은 우리가 만약에 성공해서 임상에서 계약을 했다. 라이선스 아웃을 했다. 그랬을 때 인으로 따지면 캐시로 따지면 별거 안 된다. 요런 데이터가 좀 있으면은 시장에서 굉장히 지금 쓰는 연구개발비는 별거 없구나. 우리나라에서 이제 라이선스 아웃하는 케이스를 모아서 DB화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그런 걸 정립을 해주시면 그 시장에서 평가할 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사실. 여기 이 카테고리에 안 들어가는 바이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이제 이거가 딱 나온 순간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 나와서 좋긴 한데 얘가 이제 전행을 하는 거죠. 여기 안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제 모든 바이오 기업이 다 이제 개발을 안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렇게 됐죠. 어느 정도 만들어진 산업은 좀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제 지금 만들어져 가는 과정인데, 그러니까 저거는 산업이랑 시장이 전혀 논쟁할 수 있는 거를 확 줄어버리는 상태가 돼버려서, 전 저게 진짜 짧게는 좋지만 길게 봤을 때 진짜 산업계랑 국가에 좋은지는 저는 진짜 좀 약간 저기 가장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진짜 심각한 거라고 좀 잘 생각해요. 몰라서 이 유형 4개에 포함되지 않는 바이오 프로덕트가 있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율 정화가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잘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지금 나쁜 기업이 자동적으로 제출이 되고, 그리고 유망한 그런 기업, 지금은 여건이 안 좋지만 미래에 아직 희망이 남아있는 그런 기업은 계속 생존하게 하고, 이게 가장 좋은 어떤 방향이겠죠. 아까 저희 바이오 산업이라는 걸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바퀴 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초반에 민간 자본이 들어와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서,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어리 스테이지에서, 그러니까 임상 일상 전에는 퍼블릭 사이드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작년에 감사를 심하게 하자고 하니까 이게 이제 회계적으로 문제가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 잠식이 일어나고 투자 액수가 작아져 버리는 거죠. 근데 왜냐면 이게 바이오는 업력이 길면은 공인 숫자가 더 걷게 가거든요. 임상 가면서 2억 들던 게 20억 들기도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리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과제를 좀 많이 오픈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자본 잠식에 해당하는 부분이 또 이제 평가 기준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 저희가 오늘 논의하는 과정이 뭐냐면 시스템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이제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좋은 바이오 벤처를 처음에 선정하기가 참 쉽지가 진짜 않습니다, 이게. 네. 사실 이제 우리 회계사님이나 교수님들 모셔놓고 이런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희들끼리 정리가 잘 돼 있으면은 이렇게 굳이 말씀을 안 해도 되는데 정리가 잘, 그리고 심지어 저희들끼리도 입장에 따라 달라요. 저희가 이전까지는 R&D형에 의한 상장 조건이라든지 R&D 조건 그런 것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장도 똑같은 유지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게 산업화를 가기 위해서는 다른 이제 좀 뭔가 전환이 필요한 건 분명히 좀 맞는 것 같고, 아마 올해가 그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한번 이게 한 1년 정도의 논의 나서 답이 나오게 되면 좀 바이오 산업이나 아니면 특정 이렇게 신성장 산업들이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상장 조건, 유지 조건, 회계 여러 가지 진짜 에코시스템을 같이 한번 저희가 제안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좀 받고, 그 다음 단계에 올해는 어떻게 진행할지를 좀 해서 목표점을 가지고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